세브란스 병원의 안셰입니다. 오랜만에 코로나리 강의장에서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아마 기존에 예약돼 있던 강의가 아마 강의자가 강의를 못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이리스크 PCI는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에올타나 바스큘라 강의를 많이 하지만 제가 가장 이제 즐겨하는 이제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의를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이드 브랜치 제일링에 대해서는 이미 전전 세션에 그 김효수 교수님과 권현철 교수님께서 이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모두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들과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인터벤션에서 가장 컴플렉시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일 어레스트 상황이 저한테 이제 제일 중요한 컴플렉시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칼시파이드 톨처스 리전, 그 다음에 아노말러스 오리진이랑 이제 타비 릴레이티드 PCI가 이제 어렵고요. 그 다음에 SVG 인터벤션이 이제 조금 디피컬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롬보스나 이제 바스큘라가 굉장히 이제 일리학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이제 컴플렉스한데 랩트 메인 바이포케이션 CTO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를 굉장히 짧게 하고 짧은 시간에 다이도 굉장히 짧게 쓰고 빠른 시간에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랩트 메인 바이포케이션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제 저랑은 좀 맞지는 않는 시술이긴 합니다. 이게 어디서 캐팅 아웃 할 거냐 이런 주제로 저한테 주셨는데 절대 이제 going into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사이드 브랜치 제일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2년 동안 PCI 항공을 이 강의 덕분에 다 이제 뒤져봤는데 사이드 브랜치 제일링으로 제가 이제 공경에 처한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술을 한 15년 정도 하면 그런 경우는 잘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브랜치, 특히 라지 사이드 브랜치 제일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에어 엠볼리즘이라든지 코로너리 퍼포레이션, 오늘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스텐트 디스로치 이런 것들도 다 피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이드 브랜치 제일링은 반드시 우리가 그 크라이시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실제로 바이포케이션 리전에서 사이드 브랜치의 그런 문제는 반드시 이벤트를 만들게 되고 아마 경험 있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한두 명 정도의 모탈리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랜치가 크리티컬하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제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풀이에 충분한 워크업과 그리고 이밸리에이션을 한 다음에 시술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사이드 바이포케이션 테라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직 변화되고 있고요. 요즘 이제 굉장히 유행처럼 DK 크러싱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데디케이티드 스텐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팟도 요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트렌드대로만 따라갈 수 없는 게 환자의 바이포케이션은 모두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파이널 엔지오 상에서 스텐트 스트럿이 그 바이포케이션 오스티움 자체를 다 열려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파인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포케이션에서는 이제 스텐트를 하나 넣고 프로비저널하게 시술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병원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프리딕션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사이드 브랜치에 스테노시스가 심하거나 메인 브랜치에 아테로마가 많은 경우 그리고 스롬버스 버든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결국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처음부터 프리벤션 할 수 있는 스트레치를 가져야 되고요. 실제로 인컴플리트 리바스큐레이션 하게 되게 되면 아나토미컬 하거나 펑셔널하게 다 리벤트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사이드 브랜치를 놔두게 되면 뭐 FFR 값이 괜찮은 경우는 괜찮지만 결국 이벤트풀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라지 브랜치인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환자였는데 이게 펠로우 마치자마자 제가 스텝으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환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펠로우 2년 차 마치고 처음으로 부임해서 32세인데 혼자 애 하나 키우고 있는 이제 남자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스테미로 와서 VP로 왔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마 LAD의 토탈
서브 토탈 오클루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텐트를 넣다 보니까 이제 LAD 오스에 맞추려고 그러다가 안 돼서 메인까지 하나 더 들어가서 두 개의 스텐트가 들어갔고, 썰크 오스티움이 이제 제일 되면 안 되니까 그쪽으로 벌룬을 한 번 더 해서 파이널 엔지오는 이렇게 보기에 매끈한 모양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45세인데요. 이 환자가 무려 이제 지금부터 13년 동안 저한테 이제 계속 다니고 있는 환자인데, 저를 따라오는 환자인데, 7번의 PCI를 했습니다. 랩트 메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디 쪽에서 어디에서 아테로마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DCB도 하고 키싱 스텐트도 하고 크러싱도 하고 뭐 커팅 벌룬까지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재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퍼케이션이 이제 비나인하지 않다는 거 이 환자 통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다음부터는 이제 바이퍼케이션을 이제 절대로 조심스럽게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마지막 이 환자가 5년 동안 지금 이제 이벤트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쭉 다 말씀하신 이퀴먼트가 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프로시저면 사이드 브랜치 제일링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최근 2년 동안 그런 이벤트 프로 환자가 없었고요. 결국은 이제 이 랩트 메인이나 바이프케이션 준비할 때 결국은 이제 라지보 시술을 보통 쓰게 되고요. 그리고 가이딩 카테터를, 그리고 사이드 브랜치를 보기 위해서 이미징을 되도록이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컴플렉스한 이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이 있는데, 그런 오스티움을 와이어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커세어를 통해서 거꾸로 이게 들어가는 이런 와이어링 방법, 디스탈 벌룬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와이어링을 해서 이제 제일링을 시킨 다음에 시술을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치가 크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투 스텐트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어느 방법을 쓸 건지에 대해서는 가장 자기가 익숙한 방법으로 잘 열면 된다. 이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 최근에 했던 환자인데요. 보면 스파이더 뷰에서 보면은 아주 라지 다이고널 브랜치랑 LAD가 바이포케이션 리전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냥 절대로 LAD만 스텐트 할 수 없는 그런 시술 환자가 되겠고요. 이 환자는 양쪽으로 크게 NC 벌룬으로 양쪽을 다 열고, 그리고 스텐트를 다이고널에 먼저 넣어서 크러싱을 한 다음에 이제 메인 스텐팅을 넣고, 그리고 히싱 벌룬하고 이제 빼서 하이 프레셔로 팟과 비슷하게 한 다음에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바이퍼케이션과 LAD를 다 보존시킨 그런 시술이 되겠고요. 요즘 이제 DK 크러싱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 브레이지 스텐트를 하고 크러싱 한 다음에 다시 키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메인 스텐트 넣고 다시 이제 팟을 한 다음에 다시 리와이링해서 다시 키싱하고 또 다시 팟을 하고, 이런 이제 반복적으로 완전히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 DK 크래셔 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을 해보면 더 망가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는 이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100% 룰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이런 바이포케이션이 멀티플 바이포케이션입니다.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이제 퍼스트 다 세컨 다이고널 다 굉장히 큰 브랜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 다 잘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이제 한꺼번에 처치할 수가 없고, 또 와이어가 세 개 들어가면 세 개 들어간 만큼의 또 그런 또 디제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스텝와이즈하게 아래쪽을 충분히 벌룬하고 키싱하고, 또 이제 메인 브랜치를 ISR 치료하고, 또 위쪽에 벌룬하고 키싱하고 다시 메인 스텐트 넣고, 이렇게 스텝와이즈하게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환자의 두 베스를 다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차분하게 시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건 64세의 여자 환자인데, 여기 보시면 메인 바이포케이션에 굉장히 큰 라모스 브랜치까지 트리포케이션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는 사실은 뭐 캐비지 보내도 되는 케이스인데, 이제 환자가 절대 캐비지 안 하겠다는 그런 환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 3개를 넣고요. 웬만하면 8프렌치를 넣고 일단 3개 중에서 일단 인터미디우스를 먼저 열고 스텐트까지 이미 넣어놓은 상태에서 바이포케이션 LAD 썰컴을 키싱 벌룬하고 큘로 스텐팅, 랩트 메인이 약간 애매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큘로스 스텐팅 하기로 결정하고, 메인에서 썰컴으로 먼저 스텐트 넣고 다시 리와이링해서 LAD로 스텐트 넣고,
그렇게 해서 키싱 벌룬 하고 팟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런 리전이었는데 세 개의 혈관을 다 열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차분하게 시술해야 되고, 이런 환자들 이제 헤모다이내믹 잘 지켜보면서 시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엑셀 트라이를 알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바이포케이션 조금 다이아미터가 외국 서양에보다는 좀 작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미징 스타디를 통해서 우리가 다이아미터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실제로 아이부스를 본 뒤에 이렇게 프로시저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벌룬을 쓰게 되고 포스트 다일레이션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언더 익스펜전에 대한 치료를 더 많이 하면서 스텐트 스트레티도 처음에는 원 스텐트였다가 투 스텐트로 바꾸기도 하고 투 스텐트였다가 원 스텐트로 바꾸기도 하는 이런 이제 프로시저의 변화가 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의 눈이 한계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벤치 스타디에서 보시면 이게 스텐트 크러싱을 하고 이렇게 리와이링하고 이런 과정이 실제로 우리 눈에서는 뭐 엔지오상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와이링 하려고 하는데 와이어가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언더마이닝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포지션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엔지오그래피컬리는 굉장히 한계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저희 주니어 스텝이 했던 케이스인데 보시면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다이고널 제일이 온 경우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LAD 리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리전을 전체 커버하기 위해서 OCT를 본 다음에 리전을 확인하고 이제 전체 롱 스텐트로 하나를 커버했죠. 이 스텐 제가 볼 때는 이 다이고널 브랜치는 굉장히 큰 브랜치였기 때문에 프리에 뭔가 처치를 하는 것이 맞았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텐트를 한 다음에 여기 OCT 상에서 프록시마 LAD 리전이 더 남아 있고 다이색이 아마 일부 있어서 스텐트 하나 더 넣었는데 코달뷰에서 넣었습니다. 코달뷰에서 이제 스텐트를 넣고 나니까 이제 밑에서는 굉장히 뭐 엔지오 상에서 크게 문제 없어 보였지만 환자 갑자기 체스트 페인이 생기면서 EK 체인지가 있는데 크레니알 뷰를 보니까 다이고널 브랜치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제일링 된 거죠. 이 환자는 사실 다행히 와이어링이 됐기 때문에 와이어 되고 나서 이제 벌룬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룬이 넘어가지 않아서 커세어를 이용해서 커세어를 해서 겨우 이제 오스티움을 통과하긴 했습니다. 하고 1.5 벌룬 정도를 추가로 벌루닝하고 플로가 굉장히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아데노신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플로는 개선이 됐지만 이 보면 와이어링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다이섹션이 생겼죠. 다이고널 굉장히 큰 빅 다이고널이기 때문에 이런 플로가 개선이 돼서 끝내긴 하지만 이런 환자들에서 뭐 스텐트를 할 거냐 벌룬 더 할 거냐 이 부분은 선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스트 페인이 좀 좋아지고 ST 체인지가 만약에 레졸루션이 됐으면 조금 경과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플로가 더 안 좋아지고 ST 체인지 계속 남아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스텐트까지 고려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은 이제 워낙 가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주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서포트해서 시술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을 사용하거나 굉장히 이제 하이 토커블 테이퍼 팁 우리가 말하는 가이아 와이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드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아주 다이렉트하게 그 아테로마 부분을 이게 페니트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기구를 사용해야 될 수 있는데 이 모두 다 다이색이 생기면서 다이고널 브랜치를 더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에크모나 이제 캐비지까지도 항상 생각하면서 환자를 추후에 매니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의 일부 데이터에서는 이제 와이어가 제일링 돼 있는 상태에서 브랜치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다른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크루세이드 카테터 같은 걸 넣어서 벌룬을 살짝 인플레이션 하면서 오스티움을 오픈시킨 다음에 그쪽에서 다시 와이링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라지보 카테터를 써야 되고 톨초스한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자가 이제 6번 재발해서 7번째 시술할 때 이제 저도 계속 재발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이 환자를 이제 우리 장영 선생님과 같이 이제 그 모든 NGO를 다 리뷰를 하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같은 방법으로 랩트 메인 PCR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PCI 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랩트 메인에서 썰컴으로 큐롯을 하고 이제 방향 앵글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앵글을 바꿔보자 해서 그때 이제 방향을 처음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앵글이 이제 랩트 메인 앵글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살짝 이제 블런트해지면서 랩트 이게 Y자가 더 저명해지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는데 이 이후에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약제는 굉장히 많은 약제를 사용했지만 일단 다행히 이제 5년 동안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랜치 오클로저는 비나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벤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요. 들어가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 이미징 스타디나 이런 이제 베일아웃 테크닉들을 잘 익혀서 이런 환자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토픽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그 시간 문제 때문에 혹시 그 패널에서 디스커션 한 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위다우 체스페이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위다우 체스페인이면 사실은 이제 우리 예전에 리포트에도 있지만은 이제 FFR에서도 그 포인트가 괜찮으면 이벤트에 크게 상관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플로우가 좀 느리더라도 이제 약하게 이제 작은 벌룬을 해주지만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와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터치하는 게 오히려 더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인 브랜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스페인이 없고 SCNG가 없다 그러면은 일부는 좀 해보지만 또 와이어만 오스티움에 조금 건드려도 플로우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처치를 심플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와이어로 이제 그 사이드 브랜치를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퀀셜하게 그 PCI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롱 스탠드 거의 40mm도 넘는 스탠드도 나오고 실제로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문제 때문에 수가 문제 때문에도 이제 그냥 롱 스탠드로 하면서 시퀀셜하게 벌룬하면서 넓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 사이드 브랜치의 오클루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시면 다 와이어링을 프로텍션을 하시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와이어 스토킹 되면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드로필릭이든 그렇지 않는 와이어든 다이고널 와이어를 깊이 넣지 않습니다. 메인 브랜치 스탠 이제 물론 이제 다이고널 벌룬 할 때는 깊이 넣어 놓지만 메인 브랜치 스탠트 할 때는 거의 빠지기 직전 정도까지만 와이어를 빼놓고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막혔을 때 다음 세컨 가이드 와이어에 가이딩만 할 수 있도록 그게 가이드만 할 수 있도록 거의 빼놓고 그 다음에 스탠트 한 다음에 만약에 안 빠진다 그래도 안 빠진다 그럴 때는 이제 그쪽으로 스몰 벌룬이나 커세어 같은 거 넣어서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무 깊게 넣지 않고 시술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교과서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와이어 이제 제일드 와이어를 하는 거가 이제 나중에 리와이어링 한 데는 maybe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일 재는 것 자체로는 좀 도움이 안 된다는 언급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제일드 벌룬 테크닉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에 모디파이된 버전인 제일드 마이크로 카테타 버전 같은 거를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정말 이거를 잃으면 안 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실 때는 교수님은 어떤 걸 주로 먼저? 저는 이제 만약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저는 그 전에 벌루닝을 하거나 키싱 벌룬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꼭 지켜야 되는 프로시저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커세어 제일도 많이 쓰고 있는데 커세어 젤이나 뭐 그냥 와이어 제일 정도로만으로 이러면 안 되는 그런 큰 브랜치라고 하면 좀 다른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벌룬을 많이 프리 벌룬을 오히려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온라인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경희대병원 조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들리세요? 멈췄어. 아, 들리십니까? 네, 네, 조진만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트러블 슈팅인데 세컨 다이아고널인데 LAD 스텐트를 넣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퇴원하고 일주일 만에 가슴이 아프다고 왔는데 다시 팔로우 왼쪽을 해보니까 세컨 다이아고널이 막혔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술을 할 때는 프로텍션을 하고 했지만 하고 나서 EKG 체인지도 없고 체스트 페인도 없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이제 꽉 막히니까 체스트 페인이 생겼는데 그때 와서 이제 다시 하려니까 와이어는 들어가는데 이제 발론이 절대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 억지로 늘려다 보니까 그 메인 베슬에 있는 스텐트가 디스토션 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퍼스트 다이아고날도 아니고 세컨 다이아고날이라서 그냥 무서워서 나왔는데 환자가 외래에서 계속 그냥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서 결국에는 딴 병원 세컨 오피니언을 구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게 처음에 온 사이트로 하는 거랑 나중에 그 다시 막혔을 때 하는 거랑 스트래티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그냥 CTO에 준해서 시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마이크로 카테터를 베이스로 해서 하드와이어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더 다른 팁이 있어서 그거를 와이어링 할 수 있지는 않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이어링은 했는데 발론이 안 넘어가서 아. 이게 막 마이크로 카테터도 집어넣어 보려고 그러고 뭐 발론도 넣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메인 베슬의 스텐트가 네. 좀 이렇게 쇼트닝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관뒀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용감하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흉부외과도 백업 해놓고 뭐 이렇게 에크모도 백업 해놓고 그렇게 할 건지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냥 메디컬 트리트먼트 하기로 했는데 아마 뭐 베슬의 크기에 따라 다를 테지만 세컨 다이아고널이라서 제가 그냥 놔뒀는데 환자는 그 사진을 보더니 더 엄청 불안해해서 제가 사이드 브랜치도 젊은 환자한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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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한번 코멘트를 하면 그 반드시 이게 와이어가 이게 이제 메인 베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와이어를 넣을 때 사이드 베슬 할 때 이게 메인 베슬이 크다 보니까 이 스탠드가 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드로 해가 와이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메인 베슬의 와이어가 디포먼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저기 랩터 메인에 아올타에 나오거나 뭐 바이프케이션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아끼는데 그 듀얼 루멘 카테터를 써가지고 그 메인 카테터로 충분히 스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 아니면 이게 너클 와이어식으로 와이어를 넣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하고 풍선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제가 봐서는 카라벨이나 콜셀을 써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먼저 사용하는 게 맞고 듀얼 루멘 카테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고 우리가 랩터 메인에는 흔히 와이어가 굉장히 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와이어 사이드 브랜치 넣는다고 넣다 보면 그 스트레스 사이로 이렇게 사이드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메인 베슬 스텐트도 망가지고 또 사이드 브랜치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굉장히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게 진짜 심플한 게 굉장히 콤플렉스 PCI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원칙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세 번째 강의는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When to go retrograde and tips for successful procedure 서전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